네,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광역 시도단체장 예비 후보와 시도교육감 예비 후보 그리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한 예비 후보들을 초대해서 출마 이유와 함께 주요 정책에 대한 견해 들어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은 치열한 3파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전라남 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고석규 예비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고석규 전남교육감 예비 후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고석규 예비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예, 네, 고석규입니다. 예, 먼저 방송을 듣고 계시는 지역민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라남도 교육감 예비후보 고석규 라이문도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활동하기 좋은 시절이죠. 그 앞다퉈 피어나는 아름다운 4월의 꽃들처럼 여러분들의 일상에도 행복의 꽃들이 활짝 피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 교육감 예비후보 고석규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까지 고석규 예비 후보님께서는 목포대학교에 재직을 하셨는데요. 전남교육감 네.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셨습니다. 출마 이유가 네. 궁금합니다. 예, 교육감은 전남의 초중등교육, 즉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만큼 무겁고도 중요한 자리죠. 그래서 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남의 아이들이 자라서 전남의 대학에 들어옵니다. 저는 대학에 들어온 아이들을 보면서 그 출발부터 더 좋은 환경,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보다 더 크게 성장했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늘 가졌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탄생할 때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교육팀을 맡아 교육 관련 공약을 개발했습니다. 그때 교육개혁의 밑그림을 그렸죠. 이 교육개혁의 밑그림을 전남교육에서 실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교육정책과 긴밀히 연결되는 전남교육정책을 잘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의 협력을 누구보다 원활하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의 아이들이 처음부터 보다 나은 교육을 받아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제가 잘 할 수 있고 남은 생을 걸어도 좋을 만큼 뜻깊은 일이라는 생각에서 도교육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현장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상당히 많은 분들을 만나고 계실 텐데요. 주로 네. 우리 고석규 예비 후보님께 어떤 말씀들을 주시던가요? 예,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각각 다른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네. 바라는 것들도 다 다릅니다. 그러겠죠. 학생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학교 활동에 반영시켜달라 또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즉 자기 주도적 학습에 대한 요구가 많았습니다. 또 학부모는 당연히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었죠. 우리 부모들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내 아이가 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수준별, 적성별 맞춤 교육에 대한 요구나 학급 폭력, 사교육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에 관심들이 많았습니다. 교직원들의 경우에는 인사행정의 투명성이나 자율과 복지의 확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네. 지난 9일 이제 출마 기자회견을 가지셨는데요. 당시 네. 사람 중심의 포용 교육과 미래를 여는 창의 융합 교육이라는 슬로건을 발표하셨는데요. 어떤 의미로 이 구호를 좀 정하셨습니까? 예,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을 담고 있는데요. 하나는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인성교육을 뜻하고 네. 다른 하나는 미래를 이끌 실력을 양성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전남에 다양한 교육 환경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학생들도 각자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느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죠.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전남교육의 핵심 가치는 사람 중심의 포용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협력교육과도 통하는 말인데요. 이 포용교육은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는 일이고 좌우로 구분해서 대립하는 이른바 진영 논리로부터 교육을 구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방의 다양성, 아이들의 고유성을 보장하는 길이기도 하죠. 사람 중심의 포용교육이 담고 있는 의미는 이런 것이고요. 한편 우리 전남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진짜 창의 융합 교육이죠. 산업화에는 우리 도가 많이 늦었고 정보화에도 뒤떨어졌지만 4차 산업혁명에서만은 앞서가는 그런 전남을 만들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 바로 교육의 역할입니다. 그런 의미를 미래를 여는
상의 융합 교육이라는 슬로건에 담았습니다. 네. 역시 사람과 융합이라는 키워드를 좀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자, 네. 그렇다면 이 같은 가치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저는 3대 교육 비전과 5대 약속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예, 먼저 3대 교육 비전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전남 교육 예산 5조 원 시대를 열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방 분권 시대를 맞이해서 전남형 교육 모델을 제시해서 모든 아이의 행복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율과 안전을 책임지는 전남교육 희망 대장정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3대 비전에 따라 5가지 교육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모두의 꿈을 키워주는 맞춤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사람을 우선하는 미래 시민 교육을 실시하겠다. 그리고 셋째는 교육 복지를 확대하는 무한 책임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고교 무상 교육 실시라든가 생애 첫 교복 지원과 같은 것들이겠죠. 네. 그리고 넷째는 교육 공동체와 함께 만들어가는 더불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로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교육을 펼치겠습니다.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네. 지방분권 시대에 대비하겠습니다. 이 같은 5가지 약속을 성공적으로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열악한 전남 교육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남 교육 예산 5조 원 시대 만들겠다 이렇게 공언하셨는데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확보하신다는 계획이신지요? 예. 현재 전남교육청 예산은 3조 5천억 원 정도입니다. 네. 이 예산 중 인건비가 6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 인상 요인이라든가 교육시설의 노후화 등 여러 가지 그 세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교육 역시 충분한 예산 없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전남교육이 굳은 뿌리를 내리고 튼실한 열매를 맺으려면 충분한 예산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저는 재임 기간 동안 전남 교육 예산 5조 원 시대를 열겠다라고 다짐합니다. 네. 다가오는 지방분권 자치 실현과 함께 문재인 정부 교육 정책을 지방에서 완성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육 예산을 최대한 끌어올리겠습니다. 이는 이 모든 교육 관련 기관 단체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이 공교육비 중 국가 부담을 OECD 평균 수준으로까지 올리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감협의회는 물론 각종 교육단체, 정치권과 연계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5% 이상 올리도록 함과 동시에 지자체의 교육경비 투자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 제정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교육의 5조 원 시대를 열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교육 모델을 전남에서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예비 후보님께서는 국립대학교 총장을 지내셨지만 상대적으로 전남 동부권 지구민들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 운동 기간에 이를 좀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 계획이신지요? 네, 물론 그런 점이 있겠죠. 그렇다고 동부권이 제게 결코 낯선 것은 아닙니다. 네. 그동안 순천대를 비롯해서 지역의 대학들 그리고 각종 위원회 활동이나 다양한 사회활동 등을 통해서 지역의 리더분들과 평소에 폭넓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부권의 활동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발로 뛰는 만큼 인지도는 높아가리라 믿습니다. 네. 부지런히 열심히 뛰면서 저 고석규를 알리겠습니다. 저 고석규에게 동부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현재 전남교육감 예비 후보님을 포함해서 모두 3분의 예비 후보가 이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른 2분의 예비 후보도 정말 쟁쟁한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고석규 예비 후보님만이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이라면 어떤 점을 좀 내세우시겠습니까? 예. 교육감은 교육자임과 동시에 전문적인 행정가이자 또 정치력도 지녀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누구보다 교육감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지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교 총장 시절 전문적인 행정 경험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정치력도 키웠습니다. 이런 점들이 인정받아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약 개발을 맡은 국민성장연구소의 교육팀장을 맡았고 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선대위원장을 맡아 이 광주 전남 교수 262분의 지지선언을 이끌어내는 등 문재인 정부의 탄생에 적극 나섰습니다. 현 정부에 와서는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직속 정책위원회 기획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장 등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정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후보들이 갖지 못하는 절대적인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네. 이번 교육감 선거의 의미를 저는 촛불혁명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을 지방에서 완성할 수 있는 적임자를 뽑는 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시한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모든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라는 교육 이념을 지방에서도 실현하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을 수립했던 저 고석규가 전남에서 이를 완성시키고자 감히 교육감에 도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 예비 후보님께서는 이제 전남 교육 현안 가운데 가장 크게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은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전남의 교육 여건은 매우 다양합니다. 전남의 교육이 성공하면 대한민국의 교육이 성공한다. 라고 말할 정도로 도시, 농어촌, 도서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남 교육은 이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일정한 기준 아래 획일적인 교육 행정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형 교육 모델을 개발해서 정착시키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도심과 신도심의 특성을 고려한 도시형, 그리고 농어촌형, 도서형 등으로 구분해서 인사행정과 재정배분, 그리고 교과 과정 운영에 이르기까지 획기적인 맞춤형 모델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전남 교육 현안과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비 후보님께서도 물론 잘 아시겠지만 학령 인구 감소로 이제 전남 교육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전남을 떠나거나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정말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볼멘 소리 나오고 있는데요. 만일에 전남 교육감이 당선이 되신다면 이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역시 그 맞춤형 전남 교육 모델을 구축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이 저출산의 문제는 아이 키우기 편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돌봄 시스템의 보완, 초등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돌봄 교실, 중고등학교의 기숙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겠죠. 물론 이는 교육청만의 힘으로는 안 되겠고 지방정부, 국가와의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한편 전남을 떠나는 아이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교육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명품 일반고 만들기 등을 통해서 오고 싶은 전남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교육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공교육이 튼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사들이 이른바 섬이나 농촌 지역 등 교고지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교사분들의 사기 진작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전남의 경우는 아무래도 도서벽지와 같은 격오지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직업 1위가 교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을 비롯한 강원, 경북 등은 이 교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남만 해도 0.7대1 미달 사태를 빚고 있죠.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용시험, 지역 가산점제 등 각종 대책을 강구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또 2012년부터 전남교육청에서 모집하고 있는 지역 단위 교원 임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 59명, 중등 49명 등 총 이미 108명을 선발했는데 이 정책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격오지 근무 교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주거 문제인데 이를 해결해서 안정적이며 동시에 안전한 교직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제 다문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주 여성들 사이에서 태어난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관심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 학교에 이제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이 올해 10,000명을 넘어설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학교 현장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2017년 기준으로 전남 전체 학생의 4%인 9,169명, 그러니까 10,000명 가까이 되죠. 이들이 다문화 가정 학생입니다.
여기에 지출되는 교육 예산은 30개 사업에 27억 원입니다. 그렇지만 유관 기관과의 중복 투자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고요. 또 전남에서도 지난 2013년에 전라남도 다문화 교육 진흥 조례가 공포된 적이 있습니다만은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현재 다문화 학생 지원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지역별 다문화 센터와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진로, 직업교육과 심리, 정서, 상담 교육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가 또 세월호 참사 4년이 되는 정말 가슴 아픈 네. 날이었습니다. 네네. 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학교 안전에 대한 문제, 사회적 관심사, 교육계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네. 저희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취재진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전남 지역 143개 일반계 고등학교의 90%가 넘는 130개 학교에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네네. 이제 문제는 만일에 야간에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적절한 응급 처치를 해줄 보건교사 배출이 상당히 낮습니다. 네네. 52% 정도 되고 있는데, 자, 자칫하면 학교 현장에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단 네. 한 명의 학생이라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네. 이 학교 안전 대책 시급해 보입니다. 어떤 점으로 좀 보완해 나가실 계획이신지요? 예. 안전은 사회적인 화두일 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는 더욱 중요한 과제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가 세월호 참사 4주년이 되는 안타까운 날이었기 때문에 안전 문제가 새삼스럽게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네, 그런 점에서 그 야간 응급 처치 문제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전남의 실상을 보면 이 보건교사는 이 고등학교의 경우는 모든 학교에 되도록 되어 있지만 네. 현재 보건교사는 142개 학교 중에 72.5%에 해당하는 103개 학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100%로 확충하는 일이 물론 시급하겠죠. 그런데 보건교사는 야간에 근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건교사를 추가로 배치한다고 해서 기숙사 학생들의 응급처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인근 응급의료센터 및 보건소와 응급조치에 대한 협력 시스템을 점검해서 미비한 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기숙사의 사감이 응급 상황에서 긴급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안전 무엇보다 최선의 과제로 임하겠습니다. 네. 고석규 예비 후보님께서는 이제 대학에서만 근무를 해서 일선 초중등 교육에 대해서는 다소 현장 경험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네네. 어떻게 좀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전남에서 두 아이를 키우면서 학부모로서 초중등 교육을 경험했습니다. 아이들이 다닌 세 개의 학교에서 학교 운영위원과 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전남 교육에 바라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경험은 교사로서의 경험도 중요하겠지만 학부모로서의 경험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부모는 물론 선생님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어떤 논의들이 있는지 알 만큼은 알고 있습니다. 또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의 설계와 실시를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초중등 교육정책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에 재직하면서도 전남 학교의 역사를 편찬하는 등 전남 학교 교육을 연구했고요. 또 인문영재 교육과정 등에 참여해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교수도 교사와 마찬가지로 교육자입니다. 저 역시 스승이었고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교수와 교사 모두 교육자란 점에서는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더구나 제가 가르친 아이들은 바로 전남에서 초중등 교육을 받고 올라온 아이들입니다. 바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전남 교육의 현실 또한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장 경험 부족, 운운하는 것은 기우일 뿐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남 교육을 이끌어갈 전남 교육감, 개인적으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첫째는 포용입니다. 포용 교육이 핵심 가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환경에 처한 다양한 우리 아이들 모두가 자신의 적성과 잠재력을 찾고 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자신이 갖고 있는 고유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둘째는 자율입니다.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도록 교육감이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지방의 분권과 자유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실행할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위임된 권한을 단위학교에 다시 넘기지 않으면 교육의 자율성이 실현되지 못합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교육감이 된다면 중앙정부에서 이양된 권한을 단위학교에 다시 넘겨서 완전한 교육자치가 네.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미래입니다. 전남의 미래를 바라보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업화에는 많이 늦었고 정보화에도 뒤떨어졌지만 4차 산업혁명에서만은 앞서가는 전남을 만들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는 일, 바로 전남이 당면한 교육과제, 따라서 미래도 중요한 교육감의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서서히 인터뷰를 마칠 시간인데요. 끝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평생 교육자로 살아온 제게 이른바 선거라고 하는 과정은 매우 낯선 일입니다. 그래도 어느 틈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전남 교육을 깨우고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포부와 비전, 능력을 갖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교육감이란 자리에 가는 능력, 즉 선거에 이기는 능력은 그와는 다른가 봅니다.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진정 참 좋은 교육감, 그리고 더 큰 교육감이 되어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실어주고 싶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대 그 이상 해내겠습니다. 도교육감 예비후보 고석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쁜 선거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정당당한 네. 정책 선거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석규 전라남 도교육감 예비후보와 함께했습니다.